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하나만 깊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여러 개를 나열하고 끝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도 이 범위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의 크기나 혹은 공간의 어떤 환경적 차이에 따라서도 저희가 고려되어서 선정해야 되는 게 범위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 안에서 포함된 모든 형태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은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학습자가 스스로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 따로 저거 하나 따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 안에서 모두가 다 연결이 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동시에 혹은 여러 시간대에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 인해서 내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통합성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학습 경험의 선정과 그다음에 경험의 조직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타일러에는 없었지만 우리 국방보건교육의 개발 과정 안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수학습의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7페이지에 교수학습의 실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골이 정해지고 내용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가 목차가 정해졌다면 이 개발된 교육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네, 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티칭과 러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실제라는 타이틀로 저희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교수라는 건 무엇이고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티칭한다,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사람이 혹은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습자 혹은 피교육자에게 알고 있는 것들을 각각 개개인의 특성이나 어떤 환경이나 대상자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툴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가르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교수라는 개념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기대롭게 설정하고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동의 변화 과정을 저희가 교수라는 의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습이다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반대죠. 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것, 러닝하는 것. 그래서 교수자의 목적에 의도된 어떤 기획에 따라서 피교육자, 학습자가 여러 가지 노출된 환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저희가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을 제대로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교육 이전과 교육 이후에 학습자의 행동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배우기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배우기 이전에 잘 수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학습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학습이 동시에, 그러니까 티칭하는 과정과 러닝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당연히 일어나는 그 타이밍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수학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교육에서의 일어나는 상호 보완적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시면 교수학습은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교수학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교육의 3요소인 교육자, 학습자, 이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잘 맞아 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이 됐을 때 교수학습이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효율적인 연결고리를 잘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인 교육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학습은 어떤 방법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교수학습은요, 저희가 두 가지의 단계로 진행되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교과 과정 160페이지입니다. 일반 교과 과정인 도입, 전개, 정리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 교과 과정인 도입, 시범 단계, 모방이라는 이 두 가지의 수업 전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일반 교과 과정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강의식 교수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능 교과는 저희가 주로 실기 수업에 있을 때 주로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일반 교과에서 일반 교과부터 살펴볼 건데요. 교수학습의 일반 교과 첫 번째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도입 단계는 서론 단계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전체 수업 시간을 따졌을 때 전체 수업 시간 중에 한 5에서 10%를 차지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입 단계에서는 주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학습자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눈을 똑똑 두드려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를 딱 집중할 수 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툭 던져서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어지는 학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전에 어떤 학습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관련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가 이 도입 부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교육 시간 중에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개 단계, 본론 단계다라고 하는데,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수업 시간의 한 80에서 85%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실제 학생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 내용이나 이 교육 내용을 습득하는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한 자극 자료 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할 건지 학습 내용에 대한 제공이 들어가 있죠. 교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나 영상물, 기타 등등등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 학습 내용의 조직의 계열성의 원리나 계속성의 원리나 범위의 원리나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그다음에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복잡한 것으로 그다음에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그다음에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들을 꾸준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각 대상자의 수준이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수업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으로 통해서 어떻게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거나 혹은 활동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자가 수업을 그냥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를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본론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학습자가 잘 수행하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관련된 피드백들이 적절하게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전개 단계에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는 전체 시간 안에 한 10%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단계 저희가 결론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써머리 해주고 조금 더 각인시켜주는 단계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 단계를 아마 가장 많이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실제 본론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다루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퀴즈를 통해서 써머리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요점 정리를 하죠. 그래서 정리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 번씩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옳은 걸로 바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거나 혹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이 시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능 교과를 조금 앞에 가서 한번 더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160페이지에 보시면 기능 교과에서 도입, 시범 단계, 모방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도입에서 15% 여기 시범 단계 5% 되어 있는데 사실은 5% 아니죠. 모방에서 60%고 서론이 도입이 15%니까 나머지 몇 프로예요? 25% 그렇죠. 시범 단계에서 25% 그래서 도입은 동일하게 기능교과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이번 시간에 뭘 할 건지 어텐션 나를 좀 바라봐라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교과와 다르게 기능교과는요. 시범이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교수자가 직접 보여줌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시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학습자들이 그 교육자의 그 폼을 보고 스킬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거까지 조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교수 학습을 계획할 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교수 학습이 일어날 때는 교육자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어떤 인격, 그다음에 교과에 대한 그 전문 지식 정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측면 안에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 교재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는 좀 창의성을 조금 발휘를 해야 됩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교육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매체가 비슷하게 요즘에는 적용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교육자의 창의성은 각각의 교수자들마다 성향들이 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자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수 방법을 조금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 스스로 내게 가장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에 따라서 정해진 교수 방법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시가 이미 이런 방법을 해주세요라고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교육자가 내게 조금 더 잘 맞는, 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 목적에 조금 타당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우리 내용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렇죠? 교육의 목적에 타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모든 교육의 일련의 과정들은요. 교육 목표 안에, 교육 목적 안에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포괄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괄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우리 교육 내용의 선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얘만 혼자 독자적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 교육 대상자들의 생활 안에서 각종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의미 있는 활동들로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과까지도 다 교육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성 있게 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역동성 있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육자로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고 아마 이럴 것이야라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항상 접근을 하는데요. 항상 과정 안에서 꼭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드러난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 계획된 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기 어려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대상자들의 특성,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상황, 그다음에 학습의 상태 이런 변동수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라서 교수 방법을 조금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교수 학습 계획 아니에요. 교수 학습 계획 이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교환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하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수 학습 계획안, 교환, 학습 지도안, 교육 계획안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게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거, 교육 계획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학습 지도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환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페이퍼에 담는 걸 저희가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